예, 보신 것처럼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가계 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담대 금리가 많이 내려왔어요. 네네. 그럼 뭐 시장 상황에 변화가 있습니까?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하단 금리라고 하죠. 가장 낮은 금리가 5%대였고요. 예. 가장 높은 금리가 8%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지금 6개월 만에 하단 금리가 3%대까지 내려왔고요. 상당 금리가 5%대까지 상당히 많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6개월 지금 기준금리가 3.5%거든요. 6개월 전에는 기준금리 대비 가상금리를 너무 많이 붙여서 사실 너무 높았고요. 네. 지금은 기준금리가 3.5인데 하단금리가 3%대라는 얘기는 사실 너무 많이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당국의 약간 압력,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됐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가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예.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 하에 미리 좀 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 추가 인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자금 조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금리를 소폭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대출금리가 떨어지다 보면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 집 어떻게 하나, 이제 사야 되나? 라는 걱정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집을 사려면 구매 욕구, 집을 사려는 욕구가 중요하고요. 구매 능력이 중요한데 욕구는 이제 1차 하락,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패닉이 왔죠. 충격으로 인해서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긴 했는데 1차 하락에 대한 충격은 거의 뭐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고요. 심리도 상당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심리 개선과 더불어 이제 구매 능력인데 구매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 자본이라든지 전세 또 대출이 중요한데 자기 자본이나 전세가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을 거고요. 결국에는 대출이 중요한데 대출 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구매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집값은 다시 오르겠네요?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분간은 좀 상승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급매물도 소화가 되고 금리도 내려가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기준금리는 높은 수준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집값도 굉장히 비싸고 경기 불확실성에 네. 전세도 약세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도 될까 안 될까를 굉장히 고민하는 망설이는 단계여서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소폭 상승을 하다가 다시 조정장으로 가는 이런 보합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4월보다 7천 원 가까이 늘었거든요. 네네. 집값도 지금 뭐 팔리는 걸 보면 주요 지역에 네네. 더 올라서 팔렸다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회복이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주요 지역들 집값도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잠실의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죠. 엘스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고가 2021년 하반기에 21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6개월 전이죠. 집값 많이 하락했을 때 14억 9천만 원까지 전형 59호 기준입니다. 떨어졌다가 최근에 18억 7천만 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는 마이너스 15% 수준 정도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흐름을 그대로 알려주는 지금 바로미터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흐름 조금 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거의 고점 가까이 접근한다면 매수자들이 좀 부담을 느끼면서 다시 또 주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 고점을 뚫으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은 이런 흐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네. 대출이 이제 3%대까지 이제 내려왔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나라에서 빌려주는 돈, 이제 네. 특례보금자리론이 있는데 네. 이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야, 이렇게 싼 금리가 있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렇죠. 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은행이 더 싸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 특례보금자리론도 좀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특례보금자리가 고정금리거든요. 보통 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한 0.5%포인트 정도 높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창 금리가 높았을 때 상당금리가 8%까지 갔기 때문에 4%대 특례보금자리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하단금리가 이제 3%대까지 가긴 했는데요. 이게
하단 금리고 실제로 은행 가서 이제 내가 대출 받으려고 하면 한 4%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특례보금자리가 뭐 메리트가 없는 건 아니고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괜찮은 금리이긴 한데 향후에 추가적으로 대출 금리가 더 내려간다면 특례보금자리의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금리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지금 특례보금자리가 78% 정도 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집값도 이제 거의 회복 단계로 들어갔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를 더 연장하느냐 아니면 아예 한도가 소진이 되면 끝내느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